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논란 속에서 공수처장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그래서 공식 출범되는 걸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문제들도 많은 것으로 언론은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님의 주장에 비추어서 유연적 공수처 출범에 대한 학자적 반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김진욱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고, 김 처장은 과거 자신이 맡았던 판결을 예로 들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습니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라며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판사 시절 일라로 화답했습니다.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입법 청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1년 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에게 1억 7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안경사 자격증 보유자만 안경테를 판매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합니다. 1심은 장관 부인과 협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이 시작되자 안경사 협회장은 보석으로 풀어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었습니다. 당시 자신은 항소심의 배석 판사였다고 은근히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겠다고 대통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이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며 검찰 개입과는 의지도 은연중 드러낸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 허영 경희대 석자 교수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는 유연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작동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슈퍼 권력기관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기관이 권력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도 입법, 행정, 사법권을 나누고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권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한 예시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직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을 정치 권력에서 독립시키면 되는 일이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존중이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제도와 전통을 확립시킨다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노골적인 의도가 아니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아닌 대통령이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통치기관의 구성 원리에 어긋난다며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개혁인가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경우 사법부를 통제하는 그런 독재적인 그런 발상으로도 비난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합니다. 헌법 89조 1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검찰총장보다도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연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이 수사권, 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슈퍼 공수처의 설치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동시에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이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효율성과 중복 기관 설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무단임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정치색 짙은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법 앞이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 국민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어긴 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감시할 국가기관은 현행 헌법에 근거한 기관도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그런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헌정사에 비추어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현 정부 들어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공석인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결론이 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 법을 여태껏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위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공수처장 임명이 됐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고 있는 관련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는 공수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검찰 조직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혈세를 낭비해서 이런 국가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일조차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하여 심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이 선고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헌재가 여차하면 세워라 내어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재의 속내는 2019년 국정감사 때 헌재 소장은 공수처법 헌법소원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 중요 사건 심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은 복잡한 관계에 얽혀있는 사건이 많다. 그 결정이 사회적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신속 결정만큼 신중 결정도 중요하다며 양해를 구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다소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정권에 대한 눈치를 보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역임하신 변호사 분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다르게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불린다며 현재 헌재는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평가다. 공수처 정식 출범 전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작년 9, 10월쯤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출범했는데 그분이 예단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허영 교수 내지 다수 헌법학자들이 주장에 비추어서 위헌적 기관이 기능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은 헌법주의, 법치주의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서는 공수처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헌재를 통해서 위헌적 기관으로 판단이 나는 경우에서는 공수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수당의 어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오늘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출범시켰습니다마는 헌정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도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욱이 울분을 토로하지 수 없는 것은 기존의 헌법기관 구성원들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영달만을 위하거나 자신들이 정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헌법재판관 등등 이들은 모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국정수행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동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본다면 오늘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과연 헌법 정신, 헌법주의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과연 국민이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공수처는 유연적 기관이라고 봐집니다. 기존의 어떤 그 수사 기관을 통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 논란 속에서 그것에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수처를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 많아서 감투쓸 자리가 많아지므로 출세하는 분들은 좋을지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헌법 질서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옳지 않다는 점을 학자적 양심에 비춰서 감히 여러분한테 고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